BTV 아티팩토리가 함께하는 콘서트. 안녕하세요. 저는 SK 브로드밴드의 이용현 매니저고요. 10개월의 미래 남궁선 감독님, 유희든 배우님, 권하룬 배우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단편 영화의 매력에 대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또 단편 영화의 내공 높으신 세 분께 쇼폼 영상의 시대지 않습니까? 이 단편 영화의 재발견, 단편 영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이 독립 영화, 단편 영화의 이런 미학적인 가치를 대중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숏 드라마 같은 것들이 많이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단편 영화도 마케팅이나 좋은 플랫폼을 만난다면은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단편 영화 자체가 제작되기도 훨씬 좋아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큰 영화들보다 네. 더 어떻게 보면 기민하게 시대의 어떤 이슈들을 다룰 수도 있고, 또 개인으로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예전에 단편 영화제들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단편 영화들을 여러 가지 채널로 볼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아주 많아졌기 때문에 영화적 경험을 좀 넓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도 사실 알고리즘을 타면 노출이 더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단편 영화도 초기 노출만 좀 늘어난다고 하면 충분히 대박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일단 들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영상의 형태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다양하게 변했잖아요. 틱톡도 있고 사실 단편 영화들은 예전부터 저는 존재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런 비슷한 류의 그런 굳이 배우가 대사를 하지 않아도 그냥 감독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만 담긴 그 정말 짤막한 그런 애니메이션 형태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얼마든지 창작을 해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많은 스토리들을 많이 좀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플랫폼 출연하는 거 이제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딱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영화가 관객을 만나서 이제 완성이 된다면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 단편의 장점은 어쨌든 감독님들의 특색을 좀 많이 볼 수 있고 좀 다양한 소재랑 다양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재밌는 단편 영화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썸네일들을 좀 기가 막히게 엣지 있게 제작을 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연재를 한다면 또 그런 작품들의 사람들의 또 반응과 그런 가능성을 보시고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남궁선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개월의 미래와 단편 영화 최악의 친구들 둘 다 For My Mother, For My Friends라고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 10개월의 미래가 임신 과정에서 나를 찾는 유쾌한 성장담이라고 한다면 최악의 친구들은 좀 상대적으로 비극적인 성장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의 애정어린 뭔가 연민어린 시선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혹시 이 영화를 어떤 매력이 있어서 추천하고 싶으신지. 어머. 너무 오래됐죠? 3년 정도 됐네요. 네. 저에게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개인적인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또 학생 때 만들어서 지금 돌이켜보면 좀 부끄러운 면들도 다 섞여 있는 영화여서 그렇죠. 그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그 진짜 이유는 어쨌든 저희가 서울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한 네. 저희가 성장기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그 도시에서 계속 잃게 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애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떠난 친구들에게 좀 헌정하고 싶은 영화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For My Friends라는. 네. 저도 이 20살 언저리의 순수한 감성을 정말 제 옛날 추억을 상기시키게 하는 BTV 추천작으로 하마구치 루스케 감독의 우연과 상상을 하는데요. 그 영화도 사실은 3편의 단편 영화를 옴니버스로 네. 엮은 영화잖아요. 네. 이 영화는 또 어떤 점에서 추천하고 싶으신지. 사실은 또 저희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헤비한 어떤 장르라든지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할 때가 있는데 이 단편 3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면서 일상적인 상황 안에 있으면서도 되게 고전적인 서스펜스가 잘 살아있는 그쵸. 그게 극적 서스펜스가 잘 살아있는 3개의 단편 작품들인데
또 연기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되게 진지하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 조합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마법 같은 그런 몰입감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마법이라고 했었는데 정말 영화의 마법이 잘 느껴지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희정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얼굴 보니 좋네 연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영화가 23분 동안 원테이크 원쇼트로 그리고 제한된 공간 내에서 카메라는 고정이 되어 있고 되게 어려운 연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다채로운 감정을 연기하신 것 같은 게 분노와 뭐 짜증남, 미안함, 아쉬움, 그리고 이별의 슬픔, 그리고 살짝의 유머까지 그것도 백미러 속에서 거의 눈 위주로만 보이잖아요. 이런 연기를 하시는데 뭔가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영화를 찍었을 때 힘들었던 점은 날씨에 네, 더운 날에 에어컨이 꺼진 차 안에서 그런 연기를 해야 한다라는 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좀 짜증은 좀 잘 올라왔던 것 같아요. 애니솔도 엄청 컸고. 네, 그렇죠. 그래서 같이 호흡 맞췄던 배우 혜원이랑도 뭔가 통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컷을 마지막 테이크로 가자. 그래서 집중을 최대한으로 올렸던 그 기억이 있고요. 오히려 전 좋거든요. 롱테이크가. 되게 재밌게 임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부담 없이. 왜냐면 그때 인원수도 별로 없었고 그냥 다른 촬영장에 비하면은 네.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컴팩트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모든 건 다 슬슬 잘 되고 그래서 네, 되게 바짝 집중해서 바짝 찍고 맛있는 거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자세로 하루 만에 촬영이 끝난 거. 하루 만에 촬영이 끝났어요. 9시 세 테이크 만에 10개월의 미래 얼굴 보니 좋네에서는 약간 센 캐릭터를 연기하셨잖아요. 네. 실제 이게 또 배우님 성격과 닮아있기도. 제가 가면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외향적인 모습이나 제 그런 SNS 이런 것들을 제 취향을 보고서 좀 그렇게 세다라든지 좀 독특하다, 개성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착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어제 여자들이란 영화를 봤는데 네네. 거기선 진짜 발랄하고 약간 풍수기 있는 역할을. 왜냐면 맥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농담이고 거기서도 그 감독님이나 다 이제 같이 출연하셨던 분들이 되게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분위기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촬영을 같이 할 때 그 호흡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살인마 캐릭터를 또 연기해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 이미 살인마는 아닌데 약간 살인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허스피스라는 약간 SF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이제 안락사를 이제 제대로 시켜주는 그런 간호사 약간 역할로 나왔어요. 봤어요. 피 막. 근데 그거는 다른 건데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이번 연도 초연 하반기인가 네. 그때 추웠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발적인 살인을 해서 홈리스가 된 어떤 여성의 전사를 가지고 있는 대사 한마디도 없는 캐릭터를 한 게 아마 보신 피처철리 그건 이제 후반 작업 이제 남겨두고 있고요. 그것도 아마 이번 하반기나 내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권아름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 9분의 딸에서 9분의 딸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일단 처음에 이제 오디션장에서 발연기를 해야 되는 연기를 해주셨는데 그 발연기가 사실 이제 완급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비웃음을 사게 되는 극중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저는 또 약간 소름이 돋았던 게 그 스크린에 비친 이제 클로즈업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거기서 되게 강한 연기를 하셨는데 이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오빠라는 신들을 찍었는데 네, 그래서 좀 만족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보고. 네. 근데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영화 꼭 회의해서 좀 많이 더 각인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직후에는 약간 좀 가치관이 잘못 형성된 그런 교수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거기서는 또 10개월의 미래에서의 강리에서 역할과는 또 완전 다른 느낌의 목소리, 톤, 붉기 그리고 비슷한 표정을 짓더라도 또 완전 다른 아우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런 또 디테일을 어떤 데에서 참고를 하셨는지.
감독님한테 저는 많이 질문하고 이제 조언을 많이 얻는 편인데 그분의 딸도 네. 원씬 원컷으로 진행된 영화였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했고 네. 그리고 좀 이제 아나무인 그런 역할이어서 사실은 편하게 좀 좀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하면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어려웠던 거는 오히려 발연기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발령인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딱 봤을 때 저건 발연기다. 저 연기를 못한다. 이래야 되니까 그게 조금 더 어려웠지만 네, 금세 이제 도움으로 현장의 도움이 참 큰 것 같아요. 분위기도 중요한 것 같고. 네. 잘하는 사람이 발연기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러니까요. 그냥 냅다 지르고 냅다 소리 지르고 과하게? 네, 무조건 과하게. 그래서 현장 에피소드인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오셔서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랬는데 거기 정말 심사위원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세 분이서 이러고 이렇게 놀라신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질러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심사위원분들도 이제 좀 놀래키고 그러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그 뒤에 평론가님께서 발터 베냐민 얘기하시잖아요. 그 아우라가 느껴진 게 아니면서 강한 연기에서. 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편 영화가 장편 영화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도 많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은데 단편 영화만으로도 매력이 많이 또 알려져가지고 또 단편 영화의 그런 생태계가 많이 또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0개월의 미래 남문석 감독님 그리고 유된 배우님, 권아름 배우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